개방 정도를 더 넓힌다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는가. 느닷없이 중국이 가입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충격이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202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들한테 제가 다룰 수 있는 문제, 재미있는 주제를 좀 추천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는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거든요. 보내주신 재미있는 질문 중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마이데이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NFT의 미래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인류의 미래, 인구 감소,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NFT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거는 저도 배우는 겸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요. 제가 따로 대담 프로를 한번 꾸며보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오늘 제가 다룰 수 있는 한 3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그 신문에 많이 나고 있는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도 굉장히 길잖아요. 최근에 12월 달 들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께서 여기에 우리가 깊은 고뇌 끝에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민 대표들이죠. 2022년 1월부터 이미 맺어놓은 RCEP라는 국제협정이 있어요. 그것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 농업이 대외 개방이 많이 늘어나서 그 충격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판에 또 무슨 국제협정을 통해서 외국하고 그 범위를 더 넓혀가지고 농민들만 죽어나게 하느냐. 이거는 먹거리 주권에 대한 포기이고 우리나라 농업을 포기하는 거다 하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우루과이 라운드죠. 1992년이었나요?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할 때 농민들이 뭐 불태우고 소 끌고 와가지고 데모하던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음 정부가 될 것 같긴 한데, 그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에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큰 충격이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 FTA 성격의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세안 10개국이 있고 또 3개국을 더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것도 있고, 그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내년 2022년 1월부터 가동한다는 RCEP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걸로 한 20개국 이상하고 사실상 그 FTA를 맺은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CPTPP를 추가해서 한국이 가입한다는 것은요, 개방 정도를 더 넓힌다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지만 TPP라는 것이 미국 주도하에서 2015년인가 이미 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거기서 탈퇴를 해버려서 갑자기 주인 없는 집이 돼버렸어요. 주도했던 미국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추스려 나가고 있는 게 지금 CPTPP인데, 거기에 느닷없이 중국이 가입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이 당황한 거죠. 환태평양에서 크게 챙길 게 없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서 이거 큰 형님 노릇하면 이거는 전략적인 실패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태평양 그 저 반대에 있는 영국, 그리고 지금 중국과 사이가 나쁜 대만이 CPTPP에 가입을 했고요. 한국도 거기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무언의 그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CPTPP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솔직한 그 생각이고요. 일본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락가락하죠. 미국이 없으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국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언짢기도 한데, 사이가 나쁜 한국도 들어온다. 일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핸들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지 경제적인 타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가입하면 안 돼 하고 데모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데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외국하고 무역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 또는 권리일까요? 아니면 특혜, 프리빌리지에 해당할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자유라는 말이 22번이 나옵니다. 정당 설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술 예술의 자유 다 있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자유는 저 맨 뒤에 헌법 119조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럼 무역을 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하고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정부가 막고 농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원하는 거 다 외국에서 사오라고 그러면 공동체 사회가 또 무너지는 면도 있고요.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헌법상 경제상의 자유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잘 이끌어가도록 경제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금년 내내 고민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와서 CPTPP 가입을 결정을 했는데, 너무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 CPTPP가 주로 농업시장 개방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업은 WTO를 통해 가지고 이미 거의 개방될 대로 개방됐거든요. 제조업하고 공업의 문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 지적재산권의 침입, 그 다음에 비과세 장벽의 설치, 이런 거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고, 관세율은 사실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농업은 각국의 먹거리 또는 먹거리 주권 내지는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그 보호의 정도가 강한데, 그거를 지금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타협해가면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